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남입니다. 테슬라의 시간은 째깍째깍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2025년 8월 1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에 큰 호재가 있었죠. 즉, 대한민국에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테슬라 파운드리 계약에 수주했다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규모는 무려 약 22조 7,648억 원이고요. 이 덕분에 주가가 바짝 오르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만 뚫고 올라가기도 했고요. 계약 기간이 25년 7월 24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꽤 긴 기간이긴 하겠지만은 트위터에서 이제 X에서 봤을 때 이게 최소 계약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약 규모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뭐 전제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24년 하반기, 25년 말, 26년 말까지 해서 완공 시점을 잡았는데 현재 건설 현황은 91.8%입니다.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이제 공장을 다 짓는 게 끝이 아니고 안에 채우는 게 목표고, 그 채우고 이제 라인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 텍사스의 이 테일러 공장에 이제 테일러 공장 바로 옆에 또 오스틴 공장이 있지만 어쨌든 이 테일러 공장에 테슬라랑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계약 수주를 했다. 큰 호재이고요. 사실 이번에 트윗 X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삼성이 테슬라가 제조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 이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직접 나서서 진행 속도를 가속할 것이다. 그리고 공장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편리하게 위치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차를 생산할 때, 모델 3를 생산할 때, 모델 Y를 생산할 때 어쨌든 이 이제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이제는 삼성의 이 이제 팹으로 옮겨가지 않나 싶고요. 이 덕분에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 즉 테슬라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이제 포지셔닝을 차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삼성 입장으로는 꽤 좋은 호재이죠. 그리고 삼성이 새로운 텍사스 대규모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의 생산에 전념을 할 것이고,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 이제 삼성은 AI4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TSMC가 설계가 막 완료된 AI5를 처음에는 대만에서, 이후 애리조나에서 생산을 한다. 즉 지금 현재 AI4 칩을 이제 할 거고요.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온 AI5는 내년쯤 이제 대량 생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AI5 칩으로 인해서 제품화 생산을 하면서 그 기간 1년 반에서 2년 동안 AI6 칩에 대해서 이제 수요를 잡고 대량 생산까지 그 시간까지 뭐 하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의견을 주셨던 걸 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삼성 테일러 공장은 테슬라 오스틴 공장에서 전략적으로 협력을 이미 기정하고 건설된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5월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종 회장을 만났는데요. 이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팹리스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하고 언제든 가까운 삼성 테일러 공장에서 최적화된 칩을 위탁 생산한다. 우리는 테슬라가 칩 설계자라는 것을 다시 상기, 그리고 최적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삼성이 옆집에서 도와준다. 이 모든 게 이제 다 시너지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으로는 반도체 공장도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반도체라는 게 이게 마음을 먹는다 해가지고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으로는 그럼 테일러 공장을 테슬라가 100%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선점을 하지 않나 싶고요. 오스틴과 테일러 공장의 차이는요, 뭐 주력 제품, 공정 기술, 고객사 의의. 주력 제품은 오스틴은 파운드리, 낸드 플래시, 디램 일부고요. 테일러 공장은 차세대 파운드리, AI6 칩이고요. 공정 기술은 2나노미터, 뭐 300mm 낸드 플래시, 그리고 4나노미터, 5나노미터 공정 GAA 기술, 그리고 고객사는 뭐 퀄컴,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테일러는 테슬라, AI 반도체 주요 기업. 기존 파운드리 및 메모리 생산 기반,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사업은 오스틴에서 하고요. 테일러에서는 첨단 AI 반도체 시장 선점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앞서는 특이한 기술을 이번에 테슬라와 협업을 쫀쫀하게 맺어서 이 1년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이제 혼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죠. 하드웨어 제조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까지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TSMC가 꽤 콧대가 높습니다.
테슬라가 엄청 대단한 기업이긴 하겠지만 발주 물량이 있어서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닐 수는 있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TSMC랑 이 거래나 뭐 계약을 하는 데서 조금 약간 의뢰 위치에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제 반도체 그 공장을 줌으로 인해서, 준다라기보다는 그 공장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이제 반도체 제조까지 공장까지 가지고 온 거고, 결국 AI 하드웨어 반도체를 다 가진 기업이 테슬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기업 중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없다라는 대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재현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많은 기업들이 일단은 이 자율주행을 한다는데, 현대차만 봤을 때 현대를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자율주행에 대한 계획이 헛소리인 이유는요,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 데이터 센터에만 엔비디아 칩 10만 장을 설치를 하고요. 근데 국내는 A100 칩을 단 1000개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실현의 두 열쇠인 데이터와 컴퓨터 연산력,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무슨 자율주행을 운운하는가. 네, 지금이야 뭐 언론에서 이제 광고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테슬라의 시간은 곧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뭐 멀리 느껴지진 않습니다. 진짜 거의 코앞에 왔다고 드는데, 주가만 보면요 멀리 왔다고 생각을 하죠. 뭐 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래서 테슬라의 시간은 곧 온다. 그리고 또 로비님이 올려주시는 건데, 애플은 자체 설계칩 M1, 테슬라는 하드웨어 3.0, 4.0 도조칩, 그리고 뭐 AI5, AI6, AI4, 그리고 페이스북 자체 설계칩. 이제는 설계보다 생산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생산이 더 어려운데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서 이 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하더라도 기술력이 엄청나게 앞섰고,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가 있나요? 없고요. 소프트웨어도 있나요? 없죠. 뭐 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자체 개발이 진짜 베스트긴 하거든요. 애플만 봐도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을 하니까 이 하드웨어가 쫀쫀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요, 테슬라도 주목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옆에 손을 흔들어서 차가 앞으로 갑니다. 즉 FSD는 13.2.9 이 버전에서 요금소에 멈춰서서 내가 결제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게이트 없이 출발했는데, 구태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FSD가 측면 카메라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한다고 밝혔습니다. FSD는 드라이브 스루 주문 시 음식 수령 등 거래 흐름을 이해하고 결제 완료 여부를 시각적으로 파악한 뒤 차량 이동 등의 후속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고요. 이는 단순 주행 정보가 인식이 아닌 사람의 행동 흐름, 행위 흐름을 장면 단위로 이해하는 시각 기반 추론의 구조임을 암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FSD 주행에서 상호작용을 이해를 하고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량은 단순히 도로와 사물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맥락,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하지만 이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차도 상호작용을 할 것이고요. 옵티머스도 상호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밑에 본 영상만으로만 하더라도 게이트웨이 때 이제 사람이 이제 이것을 요금을 내고 말고 하는 것을, 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기다려줬다는 점이 정말 훌륭하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면 진짜 단순해집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이것을 하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로보택시 앱을 통해서 베이 에리어에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 북쪽부터 산호세 남쪽까지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요. 교통 상황에 따라 지오펜스 지역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동하는데 약 1에서 2시간, 즉 최대 75마일이 걸리는데 엄청나게 넓어졌죠.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웨이모는 이 지역만 커버를 하다가 테슬라가 엄청나게 진격을 하자 바뀌는데, 붉은색은 테슬라 지오펜스고요. 파란색은 웨이몬. 근데 웨이몬 전체가 아니고 여기 조금, 오스틴 조금, 아틀란타 조금, 샌프란시스코 조금, 파닉스 조금, 다 조금만 하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모든 지역을 아우르죠. 네, 테슬라는 로보택시 테스트가 다음 도시로 확대가 되는데, 캘리포니아주 알팔로아토, 브루클린, 뉴욕, 휴스턴, 텍사스,
파머스 브랜치, 애리조나주 템피, 네바다주 핸더스, 템파 플로리다, 클레르몽 플로리다, 마이애미 플로리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확장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이모는 지금까지 확장을 하는데 그렇게 뭐 많은 곳을 확장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꽤 걸렸지만 테슬라는 한 큐에 엄청나게 확장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가면은 50% 이상, 즉 미국의 50% 이상의 인구가 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경험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게 트럼프의 재임 기간이 25년 1월 20일에서 29년 1월 20일인데 큰 게 있습니다.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내년 6월 11일에서 7월 19일 날 열리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28년 7월 14일에서 30일까지. 그래서 이것만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행사만으로 테슬라의 엄청난 기술을 전 세계인에 또 알릴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고요. 시기를 보면 26년은 내년이고요. 그리고 28년은 거의 뭐 3년 뒤잖아요.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돼 가지고 된 시점에 선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로보택시도 경험을 하고 옵티머스도 경험을 하면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고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거 사이버 트럭이 물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이걸 막 이제 차가 다니는데요. 이 정도의 물에 들어가면 사실 차가 고장이 납니다. 내연기관 자체.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좀 물끄러미 보다가 차가 고장 났네. 저 정도 들어가면은 사이버 트럭을 운행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좀 이거를 차를 꺼내야 되나? 저게 저래도 되나? 라면서 물끄러미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차가 저게 이제 누군가 와서 견인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상 말미에 보면요. 조금 더 기다리면 다 차가 옆에 있습니다. 다 바닷가고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엄청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술입니다. 저렇게 물이 빠졌을 때 내연기관은 차가 이제 움직이지는 않을 건데 사이버 트럭은 둥둥 떠다니다가 바퀴를 굴려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요즘 이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드우드님께서 글을 올렸는데 지금 테슬라가 투자가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에서 2012년 보유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일까요? 요 기간을 말씀하는 거죠. 기업마다 사이클이 다르고 오르고 내리는 시점은 알 수 없고 매년 원하는 수익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신과 인내심이 있고 없고의 차일 뿐인데 요즘 유독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자들이 X만 봐도 떠나가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돈생 강사님께서 또 글을 올으셨는데요. 많은 이들이 테슬라 투자를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생 강사님도 느꼈다는 거죠. 테슬라 탈출은 지능순이라면서 오래전 탈출한 멘탈 처리형이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리스펙님은 좀 늦었지만 그의 결단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탈출한 이들의 선택이 군중 심리에 휘말렸거나 인내심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테슬라가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매주 테슬라가 점점 발전하는 거 보면요. 테슬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도 단기 투자만큼 어려움 없고 장기를 파는 투자자라면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단기 투자자 상위 1%만 큰 돈을 벌듯 장기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버티다 결국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오르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전박이 물법님께서 여기 F가 시총이고 M이 기술, 그리고 A는 기술의 상업화 침투의 속도를 보는데 테슬라는 전기차 부분은 조금 늦어진 게 맞긴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놀지는 않았다는 거죠.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자율주행 M을 거의 완성을 했고요. 오스틴 로보택시 출시와 함께 상업화 A가 시작되는데 여기 M에는 옵티머스와 에너지도 있습니다. 상업화에 가속도가 붙으면 시총 F가 상승해서 AI가 급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요. 일론도 인정을 속도가 붙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건데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론도 인정했듯 대한민국 서학개미는 똑똑하고 그러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90%의 서학개미는 100주도 없습니다. 밑에 표만 봐도 그렇죠. 0에서 100주는 90% 투자자, 100에서 500주는 7%, 500에서 100, 1000주는 2%, 1000에서 5000주는 1%의 투자자. 테슬라가 10배 올라도 의미 있는 불이익을 주주는 1000주 이상 가진 상위 1% 투자자일 뿐입니다. 난 그 1%가 되고 싶고요. 저는 이 영상을 꾸준하게 테슬라에서 올리는 이유는 제 주식이 꽤 많긴 하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자 해서 성공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테슬라로서
투자를 해서 꽤 많은 돈이 테슬라 주식의 급상승을 경험을 하고 싶고요. 그 급상승을 경험하고 나서 또 다른 장기 투자할 때 과거에 내가 테슬라를 꽤 많이 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을 갔을 때도 똑같이 대입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의 크기가 커지면 또 뭐 단기 투자 일정 부분은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길 거고요. 아무튼 저는 테슬라는 곧 간다고 봅니다. 뭐 매주 올릴 때마다 곧 간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빠지는데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올릴수록 드는 생각은 테슬라는 진짜 문제없이 잘 가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 폭발 시점을 제가 몰라서 그렇죠. 하지만 그 폭발 시점은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또 다른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